반론. 나의 이러한 논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공권력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행하는 모든 행위들 중에서 틀린 의견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야말로 자신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전제를 가장 강력하게 전명하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력이 주어진 것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단력이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력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국가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들이 오류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양심과 확신을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의거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이익은 방치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반론은 그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다.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올바른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 의견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절대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부와 개인의 의무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이 덜 개화되었던 과거에 지금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근거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아보았을 때에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자신의 시대에서나 미래의 시대에서 인류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론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널리 유포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들과 국가들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서 잘못들을 범해왔다. 잘못된 세금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고 적군의 그 어떤 도발에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개인과 정부는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확실성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라는 것을 견지할 수 있고 또한 전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의견들을 전파함으로써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행동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반박할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반박되지 않아서 올바른 것과 추정하는 것과 그 의견을 처음부터 올바른 것으로 전제하고서 반박할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의견은 반박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의견이 반박되지도 않고 틀렸음이 증명되지도 않아서 그 의견을 올바른 것으로 전제하고서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간의 역량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의견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에 대해 최고의 확실성을 얻어낼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생각이나 통상적인 행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선천적으로 똑똑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100명 중 99명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한 명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능력도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대로 판단하는 빈도가 많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지금 틀린 것으로 밝혀진 많은 의견들을 지니고 있었고 지금은 아무도 옳다고 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거나 긍정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인류는 언제나 그래 왔는데 이것은 인간 지성의 한
특질 때문이다. 지성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잘못들을 고쳐나가는 특질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틀린 의견들과 실천들은 사실과 근거에 의해 점차 밀려난다. 하지만 사실들과 근거들이 인간의 지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지성 앞에 호출되어야 한다. 사실들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말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실들이 지닌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토론의 필요성. 그렇다면 인간의 판단이 지니는 모든 힘과 가치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달려 있다. 그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판단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런 결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늘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경청해서 그들이 하는 올바른 말들에 의해서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틀린 말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익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의 전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온갖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방식들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지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확고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과 판단을 생산해내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토대이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취약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기꺼이 반기는 태도로 적어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는 모든 말들을 경청하고 그 비판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들의 논평을 또다시 들어보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차단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판단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인류 중에서 최고의 현자들, 즉 그들의 판단은 최고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현자들과 대중이라 불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잡다한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회들 중에서 가장 비타협적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도 한 사람을 새롭게 성자로 시성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 악마의 대변자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말을 인내하며 경청한다. 이것은 인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성자로 칭송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악마가 그에 대해서 어떤 말들까지도 모두 다 듣고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뉴턴이 제시한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류가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처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들일지라도 온 세계로 하여금 그것들이 근거 없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초청하고 그 기회를 항상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주어졌지만 틀림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 이성의 현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해 본 결과 틀렸음이 증명되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실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홀하지 않고 검증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고 늘 열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진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인간의 지성의 수준이 더 높아졌을 때 그 진실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서도 도달 가능한 최고의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이고 그러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모든 분야에 무한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원칙이나 교리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채 어떤 명제를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그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회의주의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 시대, 즉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현 시대에서 개개인의 의견은 무엇이든지 대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의견이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견 하나하나가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개개인의 신념들은 사회의 복리에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의견을 따라 행동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에 속하며 그 의견이 명확히 틀리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여론에 의해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고 심지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그러한 건전한 신념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층 더 많다. 토론을 제한하는 근거. 이런 생각은 토론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의 근거를 교리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유용성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유용성을 근거로 토론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흡족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자신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는 그 자체가 의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만큼이나 논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토론되어야 하는 문제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견이 해롭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단자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유용하다거나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겠는가? 어떤 의견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아야 한다.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 그 명제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신념은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유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틀린 교리를 들고 나와서 유용하다고 말하며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그 교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교리를 부정하는 그들이 꼼짝없이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 인정된 의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원칙이 제공해주는 모든 이점을 다 활용한다. 그들은 효용의 문제를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듯이 다루지 않는다. 도리어 정반대로 그들이 어떤 교리를 알거나 믿는 것이
너무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용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분리해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법률이나 대중의 정서가 어떤 의견이 옳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견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기껏해야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의견들이어서 아예 들어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져다주는 해악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들, 즉 옳고 그름과 효용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상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례들을 선택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이나 내세의 존재를 믿는 신념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도덕들 중 하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자. 그런 토대 위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불공평한 입장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들이 당신들이 법률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가 충분히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인가? 신의 존재를 믿는 신념이라는 것도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교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내가 가장 확고하고 단호하게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이의 제기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결과들을 초래하고 심지어 부도덕하고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그들의 그런 판단이 그들의 나라 또는 동시대인들의 일반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부도덕하거나 불경스러운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 덜 비난받을 만하거나 덜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은 그런 모든 경우들에서 가장 치명적이다. 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이후의 세대들은 경악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몇 예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법률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가장 고귀한 사람들을 말살시켜버린 일들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훌륭한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고귀한 사상들 중 일부는 그 후에도 살아남아서 그 사상이나 그 사상에 대한 공인된 해석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은 짓을 행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